자, 그럼 오늘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중요한 내용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XT라고 하는 주기 신호가 주어졌을 때 이 주기 신호를 이와 같은 V의 급수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웨이팅 팩터와 하모니컬 릴레이티드 되어 있는 신호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호 XT에 대한 풀이의 급수에 대한 표현이고, 그리고 이 웨이팅 팩터를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 요 두 개에 대한 식은 반드시 외워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J 앞에 플러스고 여기는 J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 요거 주의해서 좀 봐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중요하다고 했던 게 하나 더 있었죠. 이 풀이의 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풀이의 급수라고 하는 것이 여기 왼쪽에 있는 요 XT와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같아지기 위한 조건이에요. 변환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풀이의 급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간 도메인, 타임 도메인에서 표현된 것을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표현된 것으로 표현을 바꿔주는 거예요. 표현을 바꿔주는 거지 갖고 있는 물리적인 혹은 수학적인 의미는 동일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고 하는 그것을 풀이의 급수의 수렴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 풀이의 시리즈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와 같은 뭐 스퀘어 인테그레이블 하다라고 하면 풀이의 시리즈가 존재한다라고 했었고, 여기 absolutely integrable 할 때에는 여기 있는 2번과 3번을 다 같이 만족하는 신호여야 우리가 이 신호가 풀이의 시리즈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것을 뭐 풀이의 제자인 뭐 디리클레가 완성을 했다 그래서 뭐 디리클레 컨디션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었고, 뭐 중요한 거는 적어도 이번 학기에 다루는 것들은 이것들을 만족하는 신호가 대부분 99.9%가 다 만족하는 신호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풀의 시리즈로 표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신호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때에는 이것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풀이의 시리즈에 대한 표현 방법에 대해서는 다 배웠어요. 어떤 경우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다 배웠고, 그러면 이제 배워야 될 게, 컨티뉴어스 타임이에요. 일단 먼저 나오는 게 컨티뉴어스 타임에서의, 풀이의 시리즈의 뭐 property, 성질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처음 나오는 것이 이제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요거는 비교적 익숙한 내용들일 거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이 2가지는 좀 이제 처음 다루는 개념이라서, 앞에 5개는 좀 빠르게 지나갈까 해요. 그리고 뒤에 2개는 좀 비교적 자세히 다뤄볼까 하고, 지금 뭐 엑스트라고 하는 신호를 우리가 뭐 계속 얘기하지만 하모니카 릴레이티드 되어 있는 뭐 고조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AK, 각각의 프리퀀시 성분들이 얼마만큼의 웨이팅 팩터를 가지고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를 다루는 것을 우리가 분석, 신호에 대한 분석 혹은 어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반대 AK와 고조파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이 신호를 만드는 것을 뭐 신세시스 혹은 이제 합성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요 t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기로 표현하기로 했고, 오메가 제로는 t분의 2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요 성질에 대해서 좀 다뤄봅시다. 처음 나오는 것이 리니어리티예요. 그러니까 선형성인데, 우리가 선형성은 굉장히 이제 쉽게 다가오죠. XT에 대한 풀이의 시리즈의 개수가, 그러니까 풀이의 시리즈의 코에피션트가 AK예요. 그리고 YT의 풀이의 시리즈의 코에피션트가 BK예요. 이랬을 때, 뭐 리니어 컴비네이션, 그러니까 가산성과 비례성으로 다 표현되어 있는 A 곱하기 XT 더하기 B 곱하기 YT의 형태로 GT라고 하는 것이 정의되었을 때, 이 GT라고 하는 함수의 풀이의 시리즈를 풀이의 코에피션트를 우리가 CK라고 정의하게 되면
이 CK는 자, A라고 하는 웨이팅 팩터가 AK에 곱해지고 B라는 웨이팅 팩터가 BK에 곱해진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자, 이거는 그냥 뭐 크게 어렵게 다가오진 않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강조해야 될 게 뭐가 하나 있냐면은 자, 지금 이게 뭐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자, 얘가 주기 t의 함수라고 한다면 얘도 주기 t의 함수인 경우에 성립해요. 두 개가 같은 주기를 갖는 경우에 성립하는 거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ck라고 하는 것 혹은 gt라고 하는 얘도 주기 t의 함수가 돼요. 자,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선형성, 선형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나머지는 뭐 익숙한 내용일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타임 시프팅에 대한 걸 볼게요. 자, 시간축에서의 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딜레이나 어드밴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지금 보면은 여기서도 XT라고 하는 신호가 있고 그것에 대한 푸리의 코에피션트를 계산하는 과정이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어요. 방금 이제 봤었던 그 공식이죠. 푸리의 시리즈의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자, 거기서 XT 대신에 T0만큼 시프트된 신호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코에피션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XT를 AK에 대한 푸리의 시리즈의 코에피션트로 정의를 했고 이것을 우리가 BK에 대한 것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BK는 자, 위에 쓰여져 있는 이 푸리에 시리즈의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정의 혹은 공식에 의해서 이와 같이 써질 수 있죠. 자, XT 대신에 X의 T-T0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정의에 입각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exponential의 마이너스 jk 오메가 제로 t dt 그리고 이제 한 주기 동안의 적분이고 자, 앞에 t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것 이거 잘 보면 좋겠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t 마이너스 t 제로 그러니까 t 마이너스 t 제로라는 신호를 자, 타우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식을 타우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x의 t-t0가 지금 보면은 x의 타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요 t에 대한 것들도 이제 정리할 수 있죠. 타우 마이너스 t0가 되겠지. 아,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t 마이너스 t0가 타우이고 자, t는 타우 플러스 t0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t 자리에 타우 플러스 t0가 들어갔고 dt 대신에 d타우가 쓰였어요. 자, 이거를 자, 여기 있는 요 안쪽에 있는 요 지수를 이제 풀어쓰게 돼요. 풀어쓰게 되면 자, 타우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타우에 대한 항은 안쪽에 남겨두고요. 그리고 t0에 대한 항은 밖으로 끄집어낼 거예요. 그러면 자, 이와 같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푸리에 시리즈의 코에피션트를 표현하는 이 정의식이 하나 나오고 그 앞에 자, 이런 게 곱해져 있어요. 자, 그럼 이게 갖고 있는 의미를 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뭘 했냐면 XT라고 하는 신호가 주어졌는데 그 신호를 타임 도메인에서 T0만큼 시프트 시켰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게 일단 지금 얘가 갖고 있는 의미는 자, 여기 타우가 들어갔다라는 것 말고 그렇죠? 위에 있는 이것과 동일하죠. 맞아요? 뭐 이게 타우로 표현되어 있던 T로 표현되어 있던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얘가 AK가 되는 것은 뭐 우리가 별로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앞에 이게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지금 T0라고 하는 것은 상수예요. 변수가 아니라 상수예요. 그렇죠? 우리가 T0만큼에 대한 시프트를 얘기했기 때문에 변수가 아닌 상수고 그러면 자, 이 값 자체도 정해진 값인 거죠. 오메가 제로가 픽스되어 있는 어떤 값이라고 했을 때 T0도 픽스되어 있는 값이고 그러면 이 값 전체가 다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자, 그리고 얘가 앞에 곱해져 있는데 자, 익스포넨셜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게 있으면 항상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얘는 매그니튜드는 1이라고 그랬어요. 반지름이 항상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자, 우리가 지금 이 AK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 프리퀀시 성분이 얼마만큼의 웨이팅을 갖느냐를 그러니까 얼마만큼 스케일링 되느냐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붙어 있는 얘는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령 뭐 오메가 제로 K에 대한 것이 이만큼의 성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타임 시프트가 일어났을 때 이게 곱해지더라도 이 매그니튜드는 바뀌지 않아요. 그럼 바뀌는 건 뭐냐? 자, 위상이 바뀌는 거죠. 지금 K 오메가 제로 T 제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각도에 해당되는 거고 신호의 위상은 달라지지만 매그니튜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게 여기 타임 시프트에서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타임 시프트가 일어나면 AK에 대한 매그니튜드 값은 달라지지 않아요. 대신에 그러니까 위상에 대한 그러니까 위상이 마이너스 K 오메가 제로 T 제로만큼 시프트 되는 게 특징이에요. 알겠죠? 자, 요거 잘 기억해요. 자, 다음 이제 타임 리버설인데, 자, 타임 리버설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1장에서 다뤘었죠, 아마. 1장에서 다뤘을 때 했었지만, 자, t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넣어주면 되죠. 그렇죠? 타임 리버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 t 이퀄 마이너스 t를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타임 리버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자, 지금 여기 x의 마이너스 t라고 하는 게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반전시킨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t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넣어주게 되니까 앞에 있었던 그 식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t를 넣어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 t분의 2,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오메가 제로 대신에 t분의 2파이를 쓴 걸로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x의 마이너스, x 오브 마이너스 t라고 하는 신호를 새로운 신호, yt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yt로 보게 되면,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바꿔서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 오타야. 이거 없어야 돼요. 이거 마이너스 없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을 우리가 BK라고 정의를 했을 때, 자, BK라고 하는 신호는 자, A의 마이너스 K와 같은 결과가 나와요. 자, 다시 말하면 이제 새로운 개수가 이제 BK인데 이 BK라는 신호가 K 이퀄 0을 중심으로 서로 이제 반전이 되어 있는 형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타임 리버설 되어 있는 경우에 프리에이 코에피션트의 특징이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런 이제 관계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이 다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자, XT에 대한 프리에이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AK로 봐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봤듯이, 자, 시간 반전되어 있는 마이너스 T에 대한 프리에이 시리즈 코에피션트가 A의 마이너스 K가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죠. 컨주게이트 심메트릭하다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리얼인 경우에 XT가 그러니까 실수 신호이면 그때는 자, 컨주게이트 심메트릭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 요것이 이렇게 정의가 됐었고, 자, 그리고 이제 이분인 경우에 그리고 아드 신호인 경우에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라는 것. 요거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하게 잘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있는 요것들은 좀 외우고 있읍시다. 알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타임 스케일링이에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스케일링 되었을 때 코에피션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XT 대신에 X의 알파 T가 됐어요. 자, X의 알파 T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주기가 달라졌겠죠. 그럼 이제 주기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자, 원래의 그러니까 XT에 대한 주기가 T라고 봤을 때 X의 알파 T는 자, 이때의 주기는 자, 알파의 절대값분의 T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알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기는 짧아지는 거죠. 자, 주기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프리퀀시는 증가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원래 오메가 제로 T로 K 오메가 제로 T로 곱해져야 되는데 거기에 알파가 앞에 곱해져서 자, 주기가 짧아지면 여기 오메가 제로가 그러니까 각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형태로 곱해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거 지금 타임 스케일링이 일어났어요. 타임 스케일링이 일어났는데 자, AK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거기에 이만큼이 곱해졌는데 이거 역시도 자, 프리퀀시는 달라지지만
그 프리퀀시에 대한 매그니튜드 성분, 그러니까 스케일링 팩터 혹은 뭐 웨이팅 팩터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AK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자 이것에 의해서 프리퀀시가 달라지더라라는 것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멀티플리케이션인데 이거는 좀 잘 보도록 합시다. 지금 자 XT와 YT에 대한 곱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자, 두 개의 신호가 타임 도메인에서 곱해졌어요. 곱해진 경우에 이것이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미 좀 배운 게 있어요. 뭐 작년에 이제 뭐 회로 두 번째 수업을 들었으면 이제 알 거고, 아니면 공업석에서 라플라스 변환 혹은 푸리에 변환을 좀 들어봤으면 알 텐데, 자, 이런 관계가 있죠. 자,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이나 이제 푸리에 변환을 도입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컨볼루션으로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컨볼루션으로 계산될 때 그것이 그러니까 푸리에 도메인이나 라플라스 도메인, S 도메인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곱으로 표현되죠. 그렇죠? 우리가 XT와 YT에 대한 컨볼루션으로 계산해야 되는 계산 결과가 있을 때 이거를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하게 되면 라플라스 S 도메인 상에서는 XS와 YS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런 컨볼루션에 대한 계산을 좀 덜 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라플라스 변환 혹은 이제 푸리에 변환을 도입하는 것도 있었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타임 도메인에서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컨볼루션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자, 결론은 이거예요. 지금 XT에 대한 것을 AK, YT에 대한 것을 BK로 봤을 때 자, XT 곱하기 YT에 대한 거를 이거를 뭐 GT라고 정의합시다. GT에 대한 그 푸리에 시리즈의 코에피션트를 HK로 보게 되면 이 HK라고 하는 것은 자, 이와 같은 컨볼루션. 물론 이제 컨볼루션 썸이죠. 그러니까 컨볼루션 인테그랄이 아니라 컨볼루션 썸의 형태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자, 뭐 이거를 증명을 좀 해봅시다. 정말 이렇게 되는지. 자, 지금 보면은 X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AK 익스포넨셜의 JK 오메가 제로 T로 쓸 수 있고 자, YT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BK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이게 푸리 시리즈의 정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XT와 YT를 곱해요. 그러면 자, 여기 내가 잘못 표현했구나. 여기를 K가 아니라 L로 봅시다. 여긴 L, 여기는 K로 봅시다. 그러면 자, K 그리고 L에 대한 것에 대한 식으로 표현될 거고 AK 곱하기 여기도 L 곱하기 BL에 자, 익스포넨셜의 JK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아니 플러스가 아니구나.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JL 오메가 제로 T로 표현할 수 있겠죠. 다시 곱한 거예요. 두 개 곱할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자, AK BL의 익스포넨셜의 J K 더하기 L의 오메가 제로 T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거를 치환하는 거예요. K 플러스 L을 뭘로 치환할까? 그냥 아이디어가 생각 안 나니까 K 프라임으로 치환합시다. 자, K 프라임으로 치환을 하고 다시 정리를 하면 이것이 자, K 프라임에 대한 시그마, 그다음에 L에 대한 시그마, 그리고 자, 여기 있는 K 플러스 L이 K 프라임이 되는 거니까 K라고 하는 것은 K 프라임 마이너스 L이 되겠죠. 그래서 A의 K 프라임 마이너스 L 곱하기 L은 그냥 L이에요. 그렇죠? BL로 쓰고 그리고 익스포넨셜의 JK 프라임 오메가 제로 T로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이것이 지금 여기 곱해져 있는 이 형태와 동일하고 앞에 붙어 있는 이것이 자, 결국은 앞에 붙어 있는 이것이 아니, 이것이 지금 뭐지? 프레시리즈의 코에피션트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물론 이제 여기까지 포함돼야 되지. 예,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형태의 값이 우리가 원하는 컨볼루션 형태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의 곱으로 표현된 신호의 푸레 시리즈의 코에피션트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뭐 유도 과정은 이렇다라는 걸 알려준 거고 자, 결과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과는 이거예요. 자, 타임 도메인에서 곱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컨볼루션. 타임 도메인에서 컨볼루션 표현되어 있으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주게이션, 혹은 이제 컨주게이트 시메트리라고 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루었었죠. 그러니까 이거 지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XT라고 하는 것에 대한 프레실리 코에피션트를 AK로 봤을 때, XT의 컴프레스 컨주게이트의 프레실리 코에피션트를 우리가 A의 마이너스 K의 여기 컴프레스 컨주게이트로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리얼 넘버면, 그러니까 리얼 시그널이면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것을 만족해야 되고, 그래서 자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컨주게이트 시메트리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이제 예전에 배웠던 내용이죠. 그게 다시 나왔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AK와 매그니튜드만 취했을 때는 AK와 A의 마이너스 K에 대한 매그니튜드가 같다라는 건데, 자, 요거 잘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잘 쓰이는 내용인데, 자, 파스발 정리라는 거예요. 이제 신호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자주 들리는 이름 중에 하나인데, 자, 이게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표현을 봅시다. 그냥 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던 뭐 하여간 일단 여기 써 있는 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XT에 대한 매그니튜드의 제곱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에너지죠. 그렇죠? 신호의 제곱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걸 에너지로 봤어요. 자, 에너지이고 자,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한 주기 동안에 대한 적분이니까 한 주기 동안의 에너지의 총합이에요. 이거 갖고 있는 의미, 자, 뭐 복잡하게 쓰여져 있다면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데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단순해요. XT라고 하는 주기 신호가 있고 그 주기 신호의 한 주기 동안의 에너지의 합이에요. 아니, 평균. 합인데 여기 T로 나눠주니까 평균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 AK에 대한 것의 제곱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에너지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에 대한 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성립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지금 표현의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지 이 신호가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자, 타임 도메인에서 우리가 측정한 혹은 뭐 계산한 에너지의 합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우리가 측정한 에너지의 합이 당연히 같아야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 타임 도메인에서의 에너지의 합 그리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에너지 합이 서로 같다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 에너지는 이제 보존되기 때문에 이제 타임 축에서의 에너지는 프리퀀시 축에서의 에너지의 합과 같다.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이제 주기 신호에서 총 평균 전력이 그 신호의 모든 고적파 성분들에서의 평균 전력의 합과 같다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자, 에너지 보존 목적으로 보면 되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XT 대신에 지금 A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JK 오메가 제로 T라고 하는 것으로 바꿨었어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자, K번째 하모닉이 갖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시그마가 붙으면 이제 모든 그게 다 나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여기 K에 해당하는 거 하나에든 그러니까 K가 하나 있다 과정에 있을 때 그 K번째 하모닉이 가지는 에너지를 나타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뭐 T로 나눠줬으니까 이제 평균 에너지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주기에 대해서 적분을 했고 그 주기도 나눠주게 되면 평균 에너지가 되는 거고 자, 이거를 우리가 다시 계산을 하면 지금 자, 매그니튜드 입장에서 얘는 항상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1이기 때문에 자, 없어지고 남으면 자, 이와 같이 남게 돼요. AK의 제곱. 그리고 자, 지금 이거 자체가 T와는 무관한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 여기 있는 요 적분구간 t와 t분의 1이 없어져서 이렇게 남게 되고, 자, 하나에 대한 것이 지금 k 하나에 대한 것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더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ak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자, 뭐 k번째 하모닉의 에너지로서 우리가 표현했을 때 자, 이와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를 잘 기억하면 되고,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에너지의 총합은 같다라는 의미로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뭐 periodic convolution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지금 보면은 자, 타임 도메인에서 컨볼루션 형태로 표현됐죠. 아까 얘기했던 게 타임 도메인에서 우리가 곱하기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것이 컨볼루션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자, 여기서는 타임 도메인에서 컨볼루션 형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자, AK 곱하기 BK에 대한 곱으로 표현되는데, 여기 앞에 t가 하나 더 붙어 있는 요것만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보면 되고, 자, 뭐 이거를 증명을 할까? 그러니까 증명을 하는 거가 그러니까 중요하고 그러니까 알면 이제 좋긴 한데 증명을 자꾸 하면은 어렵게 느껴. 네, 그냥 딱 요거만 보고 외워 그러면은 잘 외울 텐데 증명을 막 해놓고 나면은 아, 되게 어렵네 그러면서 저건 내가 잘 모르는 건가 봐 하고 공부를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증명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증명해 줄게. 자, 예를 보면은 자, 이 신호를 자, GT라고 가정을 합시다. 요거를 GT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리고 지금 이것에 대한 푸리에 시리즈의 코에피션트를 CK라고 가정을 할게요. XT에 대한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AK 그리고 지금 YT에 대한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BK라고 보고 이제 식을 정리 유도를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CK라는 것을 구해야 되면 자, 지금 CK라고 하는 것이 이것에 대한 푸리에 시리즈의 코에피션트를 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공식에 의해서 자, t분의 1이 먼저 나오고 자, 인테그랄 뭐 t 그리고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gt라고 하는 신호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j k 오메가 제로 t로 써주면 되죠. 아, 물론 여기 dt가 들어가야지. 그리고 이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것은 t분의 2파이로 바꿔 쓸 수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 gt 대신에 얘를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 우리가 t 곱하기 t분의 1에 t의 x 타우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t분의 j 2파이 k 타우 d 타우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여기에 곱하기 t분의 1에 위에 y에 t 마이너스 타우 그리고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t분의 j 2파이 k t 마이너스 타우 곱하기 dt가 돼요. 자, 위의 식과 아래 식이 지금 같아지기 위해서 얘를 하나 더 대입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위에는 t분의 1만 있었죠. 근데 아래에 있는 식을 이런 형태로 지금 맞춰주기 위해서 t분의 1이 하나 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전체에다가 t를 하나 더 곱해줬다라고 보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 x 타우와 지금 y의 t 마이너스 타우라는 텀이 원래 있었던 거죠. 있었고 지금 보면은 자, 얘랑 나눠주기 위해서 한쪽은 타우, 한쪽은 t 마이너스 타우로 바꿔 써준 것만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자, 결국은 얘가 의미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게 뭐예요? ak에 대한 거죠. 그렇죠? 맞아요? 이게 ak에 대한 값이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t 타우라고 나와 있는데 t 타우를 우리가 또 다른 뭐 k라고 아니 k로 하면 안 되구나. 뭐 이거를 뭐 h라는 것으로
치환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또 다시 BK가 돼요. 그러면 자, 앞에 T가 하나 곱해져 있고 거기에 AK, BK를 곱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 것에 대한 프레시리티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게 나오고 그게 이렇게 되더라. 자, 컨버전 형태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신호의 합성, 그러니까 컨버전 형태로 나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프레시리티 코에피션트를 구하게 되면 AK와 BK에 대한 곱인데 거기에 자, T가 하나 더 곱해져 있다. 주기가 곱해진 형태로 나오더라라는 것만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봅시다. 미분인 경우와 적분인 경우예요. 자, XT라고 하는 신호를 미분했을 때 그리고 XT라고 하는 함수를 적분했을 때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에 대한 건데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봤던 것처럼 XT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AK의 익스포넨셜의 JK 오메가 제로 T예요. 자, 얘를 한번 미분하면 자, 그러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이것이 앞으로 하나 나오게 되지. XT의 프라임을 하게 되면 JK 오메가 제로가 앞에 곱해지고 거기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AK 곱하기 익스포넨셜 JK 오메가 제로 T라는 것이 나와요.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치. 이렇게 되고 자, 이게 지금 원래 XT에 대한 요 관계식이잖아요. 거기에다가 JK 오메가 제로만큼 곱해진 거니까 자, 지금 그러니까 프레시리티 코에피션트 AK에 JK 오메가 제로만큼 곱해진 것이 새로운 뭐 BK라고 하는 이 미분된 신호의 프레시리티 코에피션트가 돼요. 그러면 자,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유도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신호를 미분하게 되면 그 앞에 지금 그러니까 신호를 미분하게 되면 자, 요 스케일링 팩터 앞에 K 오메가 제로가 곱해진 형태로 나가게 돼요. 그러면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 K가 0인 경우가 있고 뭐 1인 경우가 있고 2인 경우가 있고 점점점 100인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럼 원래 존재하던 이 AK 값에 서로 다른 웨이팅 팩터가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K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웨이팅 팩터가 곱해지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K라고 하는 것이 지금 프리퀀시를 나타내는 거죠. K가 작은 경우는 이게 낮은 프리퀀시. 특히나 0인 경우는 이제 DC에 해당되는 거고 K가 큰 경우는 어떤 경우? 높은 프리퀀시. 자, 근데 K 값에 의해서 이와 같이 웨이팅 팩터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자, 높은 프리퀀시 그러니까 미분을 했을 경우에 높은 프리퀀시 성분이 더 강조된다는 의미예요. 자, 이게 되게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가 되는 개념이 지금 요거죠. 자, 적분의 경우에는 지금 위에 거의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앞에 JK 오메가 제로가 곱해졌던 게 이번에 이제 JK 오메가 제로로 나누어져요. 그러면 K가 커지면 커질수록 강조가 덜 되고 K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욱더 강조가 된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나중에 이제 뭐 영상 처리나 그런 걸 할 때 자, 우리가 이제 미분 필터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영상을 미분을 하게 그러니까 그 영상 자체에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되냐 하면 자, 미분이라는 것이 자, 이와 같은 어떤 그림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인텐시티예요. 그러니까 영상이고 인텐시티인데 자, 좀 더 잘 그려보자. 이렇게 일정한 값을 갖다가 자,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미분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자, 여기서는 거의 상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거의 상수 구간이기 때문에 값이 0이죠. 그렇죠? 미분했을 때 0인 거지. 근데 여기서 값의 변화가 굉장히 급격해요. 그러면 자, 이와 같은 그러니까 거의 뭐 무한대에 가까운 신호가 나오겠지. 그리고 다시 또 이 구간에서 값이 강조가 되지 않다가 여기서 아래쪽 방향으로 굉장히 큰 신호가 나올 거예요. 자,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이에요. 변화가 거의 없는 부분에서
자, 변화가 급격하게 나오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어디냐면 우리가 영상을 볼 때, 그러니까 흑백 영상을 본다라고 하면 그 바운더리, 엣지 부분이에요. 그 경계선에서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고, 자, 미분 필터를 쓰게 되면 경계선이 강조가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뭐 바운더리 디텍션이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이제 나랑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남녀 교수님이랑 영상 처리를 다 맞게 듣게 되면 뭐 바운더리 디텍션 같은 것을 할 텐데 그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미분 필터를 쓰는 거예요. 미분을 하게 되면 자, 주변 영역들과 값의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일수록 더욱더 강조돼서 나오게 되고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결국은 이거예요. 자, 높은 주파수 성분이 더욱더 강조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그 반대의 경우예요. 자, 그래서 지금 JK 오메가 제로분의 1로 나누어지게 돼요. 적분을 하게 되면. 자, 그래서 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낮은 주파수 성분이 강조가 되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그 미분을 하게 되면 높은 주파수 성분이 강조가 되는 건데, 자, 요거에 대해서 뭐 나중에 이제 실제로는 상당히 유용하게 많이 쓰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좀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예제 몇 개를 풀고 나면 이제 우리가 컨티너스 타임에서의 이제 프리 시리즈에 대한 것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산,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타임에서의 프리 시리즈로 넘어갈 거예요. 자, 예제 3개가 있어요. 3.6이 있는데, 자, 3.6에 대한 예제는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었던 예제 3.5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예제 3.5에서 제가 강조를 안 했는데, 자, 스퀘어 웨이브에 대한 프리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3.5에서 했었어요. 자, 기억이 나면 좋겠는데, 책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식이었냐면, 자, 이와 같은 신호가 있었고 여기가 뭐 마이너스 t1 그리고 여기가 t1이고 자, 이것이 t의 주기로 존재하는 경우에 이 스퀘어 웨이브에 대한 프레실리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것을 했었고 그 프레실리 코에피션트가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됐었냐면 자, ak라고 하는 것이 자, k 파이분의 사인 k 오메가 제로 t1으로 정의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뭐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t1부터 t1까지 존재하는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요거는 우리가 3.5에서 했었으니까 자, 요 결과를 이용할게요. 자, 지금 이것이 방금 보여드렸었던 이제 0을 기준으로 1과 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그 형태의 경우인데 자, 그거를 지금 이용해서 자, 요거를 우리가 xt에 대한 프레시리즈 코에피션트를 보게 되면 질문? 아니? 자, GT에 대한 것을,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 얘를 뭐 적당히 타임 도메인에서 시프트 시키고 바이어스 걸어서 아래쪽으로 좀 내려주면 되겠죠. 자, 아까 우리가 봤었던 신호가 0에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신호가 됐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 1이었거든요. 2분의 1만큼 내려줘요.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DC 성분을 2분의 1만큼 내려주게 되는 거죠. DC 성분을 2분의 1만큼 내려주고 지금 타임 시프트를 내주면 돼요. 그때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자, 이것이 자 0인 시간이었어요. 그거를 자, 지금 오른쪽으로 1만큼 시프트 시켜주게 되면 자, 이 값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그것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예요. 자, 그게 일단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자, 그냥 얘의 신호를 갖다가 우리가 보면 자, 한 주기에 대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한 주기에 대해서 보게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0부터 2까지를 나누어서 그때의 신호에 대한 것이 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에 대해서는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신호를 갖는 거고 거기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k 오메가 제로 t dt를 해주면 그게 요 구간에 대한 프레실리 코에피션트를 나타낼 거고 그리고 자 0부터 2까지에 대해서는 2분의 1의 신호를 나타내니까 이것이 이제 한 주기 동안의 프레실리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과정이 되죠. 자, 여기 뭐가 하나 빠졌네. t분의 1 들어가야 되는데 t분의 1 빠져 있어요. 지금 t가 보면 주기가 4죠. 그래서
지금 4분의 1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빠져 있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렇죠? 자, 이것은 이제 정의에 입각해서 풀었을 때 우리가 AK라고 하는 푸리어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뭐 t분의 1의 한 주기 동안의 적분의 뭐 xt의 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k 오메가 제로 t dt로 볼 때에 자, 지금 신호 그 자체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메가 제로는 이제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오메가 제로가 t분의 2파이로 정의가 되는데 이 문제에서 주기 t가 4니까 2분의 파이로 우리가 오메가 제로를 쓸 수 있다. 자,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렇게 푸는 게 원래 이제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3.5에서 배웠던 이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풀이 방법. 두 번째 풀이 방법은 뭐냐면 XT를 이용하는 건데, 자, XT를 시간에 대해서 1만큼, 자, 타임 시프트를 1만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2분의 1만큼 아래쪽으로 내려주면 우리가 요 미리 알고 있었던 요 AK에 대한 것을 이용해서 풀 수 있겠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BK라고 하는 것이 1만큼 시프트 되었을 때 AK에 요 1에 대한 것만큼 시프트가 일어나게 되죠. 익스포넨셜의 JK, 원래 이게 오메가 제로인데 오메가 제로 대신 2파이 들어갔고 오메가 제로 T 제로가 곱해져야 돼요. 근데 T 제로가 1이니까 여기 1이 생략되어 있어요. 자, 요거가 지금 요거만 고려한 거예요. 자, 그럼 얘를 더 고려해 줘야 되는데, 자, 얘는 DC 성분이죠. 자,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프리퀀시가 0이에요. 그렇죠? DC 성분이기 때문에 자, K가 0인 경우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고 K가 1보다 그러니까 K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 CK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GT에 대한 푸리어 시리즈 코에피션트로 보게 되는데 그때 지금 K가 0인 경우에는 자, 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DC 바이어스가 나타나고 자, K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자, 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 자체가 프리퀀시가 0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BK랑 지금 CK를 구했어요. BK는 지금 여기 있는 XT-1이라고 하는 신호, 그리고 얘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신호,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신호에 대한 거고, 우리가 앞에서 리니어리티를 배웠으니까 거기서의 조건을 가지고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K가 0보다, 아니, 0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이와 같이 AK 곱하기 익스포넨셜을 마이너스 JK 파이 나누기 2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K가 0인 경우에는 원래 이 XT라고 하는 자, 이와 같은 신호의 그러니까 바이어스 값에서 2분의 1만큼 빼준 값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신호를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맞췄을 때, 자, 지금 2분의 1의 값이 나와요. A 제로 값이.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이제 결국 DC 값이 뭐냐면, 자, 이 아래쪽 넓이들의 그러니까 아래쪽 넓이들을 구해주고 그것을 주기에 대해서 나눠주면 그게 DC 값이에요. 그리고 그 DC 값을 구해보면 결국 그게 이렇게 여기가 2분의 1이 되어서 둘 사이를 빼게 되면 0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 최종적으로 구한 DK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자, 이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스퀘어 웨이브라고 하는 것이 예제 혹은 문제로서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좀 외워두세요. 뭐 그때그때마다 유도하기가 쉽지 않아서 요거는 그러니까 외우고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외워서 한다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하나 더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자, 그럼 얘에 대한 것이 지금 여기 뭐 DK가 0이 된다라는 거는 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밑면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밑면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했잖아요. 자, 한 주기 동안에 지금 이것에 대한 넓이가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넓이가 동일하죠. 크기는 동일한데 부호가 단되니까 더하게 되면 0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뭐 지금 뭐를 봤지? DK, D 제로 값이 0이 된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질문 혹시 있을까요? 자, 지금 우리가 다룰 거에서 예제가 2개 더 남았어요. 2개 더 남았는데 그 예제들이 지금 다음에 있는 요 예제는 3.7은 이제 3.5와 3.6을 이용해서 푸는
예제예요. 물론 얘도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지금 이것에 대한 기울기와 이것에 대한 기울기를 이용해서 신호에 대한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의에 의해서 푸는 방법. 여기 왜 자꾸 4분의 1을 내가 빼먹은 건지 모르겠네. 예, 여기도 또 빠졌는데. 자, 그리고 자, 이것이 앞에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을 미분하면 지금 방금 봤던 이와 같은 형태의 신호가 나와요. 그러니까 미적분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풀이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예제는 자, 이와 같은 신호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거는 얘를 표현하는 건데, qt라는 걸 표현하는 건데, 이거를 뭐 적당히 쉬프트 시키고 뭐 반전시켜서 푸는 방법 하나, 그리고 얘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푸는 방법 하나,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는 것. 그러니까 프로퍼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면 3.8까지 끝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이제는 자, 이산 시간에서의 풀이의 시리즈가 나와요. 그럼 요거까지 배우고 나면 이제 3장이 지어지게 되고 우리가 이제 뭐 중간고사 범위까지가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풀이의 시리즈가 뭐 그러니까 연속 시간에서와 그러니까 이산 시간에서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단지 다른 거는 그 구간에 대한 부분이 좀 다르게 되는 건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풀이의 시리즈에 대해서 거의 다 배웠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아시겠죠?